여러분, 한국인 암 사망률 1위가 바로 폐암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폐암 환자의 70%가 3기 이상에서 발견되고 80%의 환자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초기 증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폐암 위험 신호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암 조기 발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건강과 질환을 연구해 온 한도연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중요한 주제, 한국인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위험신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폐암이 보내는 위험신호 3가지,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나요. 3위는 바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감기 걸리면 다 기침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정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3개월 전부터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환절기라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기침약을 먹어도 가래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이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세포가 기관지를 자극하면서 지속적인 기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마른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감기 기침과 폐암 기침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기 기침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고 가래와 함께 나와요. 하지만 폐암으로 인한 기침은 2주 이상 지속되고 주로 마른 기침이며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기침과 함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위험해요. 기침할 때 가슴 통증이 있거나 목소리가 쉬어 있거나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흡연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이 10배에서 20배 더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담배 때문이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흡연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기침은 폐암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위는 정말 놓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바로 호흡곤란과 흉통이에요. 계단 오르면 숨 차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나이가 나이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심해졌다면 다른 이야기예요. 여주에 사는 71세 박미경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등산도 즐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으로 인한 흉막전이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거나 암이 흉막으로 전이되면서 흉수가 차면 호흡곤란이 생겨요. 또한 암덩어리가 기관지를 압박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죠. 호흡곤란의 패턴도 중요해요. 폐암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엔 운동할 때만 숨이 차다가 나중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게 됩니다. 흉통도 마찬가지예요. 폐암으로 인한 흉통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기침할 때나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더 심해져요. 이게 단순한 근육통이나 늑간신경통과 다른 점이죠. 잠깐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폐암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폐암 환자의 30%가 비흡연자예요. 특히 여성 폐암 환자의 60%가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무서우면서도 놓치기 쉬운 신호, 바로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이에요. 체중 감소는 좋은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살이 빠지면 오히려 좋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예요. 서울에 사는 74세 이병수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식사를 잘하시고 체중도 일정하게 유지하셨던 분인데 4개월 전부터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웠고 억지로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다고 하셨죠. 3개월 만에 체중이 8kg이나 빠졌어요. 가족들은 살이 빠져서 건강해 보인다고 했지만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 3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가 암세포에게 빼앗기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거죠. 또한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식욕 중추를 억제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암 환자의 예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현저히 나빴어요. 체중 감소의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6개월 내에 평소 체중의 5% 이상, 즉 60kg인 분이 3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3개월 내에 5% 이상 빠졌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식욕 부진의 패턴도 중요해요. 단순히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며 음식 냄새에 예민해진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주요 3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증상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변화입니다. 2주 이상 목소리가 쉬어 있거나 변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폐암이 성대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특히 감기나 목감기 증상 없이 목소리만 변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끝의 변화예요. 손가락 끝이 곤봉 모양으로 변하거나 손톱이 시계유리처럼 둥글게 변한다면 이것도 폐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곤봉지라고 하는데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죠. 손가락을 옆에서 보면 평소보다 둥글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혈담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침할 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선홍색 피든 갈색 피든 상관없이 모두 위험한 신호예요. 그리고 가슴 통증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특히 기침할 때마다 같은 부위가 아프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신 증상들이에요. 원인 모를 발열이 지속되거나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이것들도 폐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암세포가 전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해도 폐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말 중요해요.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10배에서 20배 높습니다. 하루 한 갑을 20년 흡연하는 것을 20감년이라고 하는데 감년이 많을수록 위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후부터 폐암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10년 후에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1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접흡연 피하기입니다. 비흡연자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해요. 특히 가정에서의 간접흡연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반드시 금연을 권유하세요. 만약 당장 금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집 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내 공기질 관리예요. 요리할 때 환풍기를 꼭 켜시고 특히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집안에 공기 정화식물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스파티필름이나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들이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특히 55세 이상이면서 30감년 이상이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매년 저설량 CT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반 흉부 엑스레이로는 2cm 이하의 작은 폐암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설량 CT는 5mm 정도의 아주 작은 병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식생활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특히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흡연자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피하셔야 해요.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은 면역력도 높여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 줍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걸 매일 체크하시면 폐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매일 아침 기침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 1회 체중 측정하기입니다. 한 달 내에 3kg 이상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졌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 계단 오르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욕과 식사량도 관찰해 보세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을 알아두시면 더욱 세심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흡연력입니다. 현재 흡연자는 물론이고 과거 흡연자도 위험군에 속해요. 특히 20감년 이상이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금연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간접 흡연, 성면 노출, 라돈 가스도 위험 요소예요. 폐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병력이 있으면 폐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족력도 중요하고요.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2~3배 위험이 높으니까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이나 주변 분이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먼저 진단 초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격에 빠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가족들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 선택도 신중해야 하고 세컨드 오피니언, 즉 다른 의사에게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세요. 환자의 영양 상태 관리와 심리적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으로 희망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주세요. 이번에는 폐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암 환자의 30%는 비흡연자예요. 특히 여성 폐암 환자의 60% 이상이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분들입니다. 간접 흡연,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호르몬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폐암은 남성에게만 많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성 환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성 폐암 환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40, 50대 여성에서 비흡연자 폐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많으면 폐암 수술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면 수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신 상태가 양호하다면 80세 이상에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나이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폐 기능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는 폐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폐암 치료는 병기, 조직형,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요. 초기 폐암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방사선 치료나 다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고, 진행된 폐암이라도 새로운 치료법들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폐암 치료 분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이런 희망적인 소식들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면역 항암제의 등장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인데,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진행된 폐암 환자에서 생존 기간을 크게 연장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기존 항암제보다 효과가 좋아졌고, 수술도 흉곽경이나 로봇 수술로 상처를 작게 하면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밀한 방사선 치료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무섭게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폐암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폐암 1기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2기에서도 70% 이상, 심지어 3기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40% 이상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4기까지 진행하면 5% 이하로 떨어지죠. 이 차이가 바로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69세 최영진님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1cm 크기의 폐암을 발견하셨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저설량 CT 검사에서 발견된 거죠. 다행히 1기였고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더라고요.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이 정보를 나누고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폐가 평생 건강하길 바라며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비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